네, 오늘 장성희 선생님과 함께 운동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 목표의식이 있다 보면은 열심히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만 하고 또 그런 성공 사례를 또 우리가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 사례가 있다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맨날 막 뭐 운동한다고 이거 진짜 살 빠지는 거야. 이거 뭐야. 또 그리고 폭식하면 말짱 도루묵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렇죠. 성공 사례 오늘 하나 알려주세요. 네, 저도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살이 쪄서 걷기도 어려웠던 여성, 이 운동으로 36kg 감량 성공,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막대한 체중으로 무릎 통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네네네. 수중 운동으로 약 한 36kg, 한 60파운드가 넘겠네요. 그죠? 70파운드 정도를 감량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그 수중 운동이요? 그렇죠. 이게 뉴욕 포스트에서 130kg에서 94kg까지, 그러니까 약 한 36kg 정도를 감량한 데비 미첼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이 아무래도 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무릎 통증을 자주 호소하고 그리고 제2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좀 많이 살이 찌다 보니까 건강이 좀 염려돼서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정밀 검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결과가 뭐 좀 안 좋게 나왔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다행히 심장 상태는 양호했는데요. 체중으로 인한 무릎 통증은 걷기 힘들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릎 수술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게 무릎 수술을 하고 나더라도 계속 이 체중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를 한 것이 반드시 체중의 감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어느 정도 본인 키나 뭐 이런 거에 맞는 적정 체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뼈에도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와, 이분 수중 운동으로 이렇게 뺐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플루드 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의사가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금 시안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중에서 운동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쿠아 조깅, 뭐 수중 에어로빅 이런 것들을 재해석한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평균 3번씩 꾸준하게 이렇게 데비 미셸이 시행을 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들죠. 1마일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최대 5마일까지도 걸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운동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의 격려와 동기부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제2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무릎 통증 또한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예전에 아쿠아로빅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 어머님들과 함께 아쿠아로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힘들죠. 힘든데 이게 진짜 그 관절에 하나도 무리가 안 가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절에 무리는 안 가면서 뼈는 더 좀 뭐라고 할까 튼튼해지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피부도 되게 좋았고요. 그때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에 요즘에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물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뭐 운동도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수중 운동으로 또 건강도 살뜰히 챙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정보 알려드렸는데 좋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장성희 쌤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좀 동기부여를 먼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동기부여부터 좀 드렸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선생님 아닙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머리에 파인애플을 심고 네.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아유, 뭐래도 귀여우신 선생님. 네네네. 요즘 여름철이어서 네. 되게 많이 그 겨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운동을 좀 환자가 많이 아니라 뭐라 하시고. 그러죠?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환자요? 갑자기 환자는 아니시죠?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죄송합니다. 가끔 깜빡깜빡해요. 네네네. 회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었고 여름에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제 일을 이때가 좀 성수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많이 오세요. 회원들도 많이 그냥 되게 많이 돌아오시거나 놀다가 옷이 얇아졌네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거나 그쵸. 그리고 이제 소개받아서 연락도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소개를 받으시고. 네. 근데 그만큼 오시는 분들의 또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은 보통 한
50대, 60대 분들은 진짜 아파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조금 더 예쁘기 위해서 미용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사실 살을 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빼시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까지 좀 빼세요? 뭔가 한 2주에 한 8kg, 5kg 빠지시는데 그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 시간이 그날을 위해 뺀 거잖아요. 그 이후로 요요가 미친 듯이 와요. 그래서 그래요? 네,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저 진짜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 성공하는 사람은 세 손가락이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뭐 회원님들의 그런 개인 사정을 저희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빼는 이유가 뭘까요?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어디에 놀러를 가시는데 네, 휴가. 휴가는 아니고 어떤 행사를 가시는데 이런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저 며칠에 몇 킬로요? 2주에 8kg. 5kg.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8kg면요. 파운드로는 몇 파운드예요? 한 20파운드 가까이 20파운드 되죠. 가까운 네네, 거예요? 네. 한 17, 18 정도 그쵸. 되는 거죠. 네네. 2주에? 2주에.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회원은 방울토마토랑 계란만 드셨어요. 2주 동안요? 네, 2주 동안. 거의 뭐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루에 2번 하셨어요. 우와. 오전에 한 번, 어. 저녁에 한 번. 한 몇 시간 정도씩이요? 1시간씩. 1시간씩. 네. 기운이 체력이 괜찮으시나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기운을 내셨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집에 와. 들어가자마자 그 옷을 걸어두고 보고 네,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보통 여성분들은 그러면 이 옷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많죠. 남성분들은 보통 어떠세요? 남성분들은 한 회원이 저한테 이랬어요. 나 2주인가 다다음 주에 풀파리가 있는데 벗어야 되니까. 자기 이거 위를 깔 테니까 좀 봐달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 내가 그랬어. 너 에브리띵 노굿이니까 그러지 마 이랬어요. 네. 아니 여자든 남자든 네. 똑같네요.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네. 아무튼 목표가 있으면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열심히 하게 되시더라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좀 목표 의식이 있지만 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로 기간을 잡고 우리가 빼는 게 좋을까요?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 네. 아. 그리고 기본이 보통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6개월 해가지고 유지하신 회원도 좀 있으시고요. 보통 1년 정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유지어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을 목표로 맞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네. 게 내 몸을 위해서도 좋은 그렇죠. 거네요. 훨씬 건강하죠. 몸을 위해서도. 건강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좋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야, 그야말로 저는 또 들으면서 와 진짜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해서 빼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건강하게 빼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 네, 맞아요. 시간을 좀 두고 맞습니다. 갑자기 막 게으르게 탱자탱자 네. 이렇게 뭐 저도 양심이 좀 찔리지만 그렇게 게으르게 막 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일주일에 네. 정말 한 번, 두 번이라도 네.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빼는 게 유지도 오래되고 맞아요. 건강 관리에도 훨씬 네. 좋다. 네.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운동에는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꾸준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나서 네. 오신 김에 제가 또 네. 운동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필라테스와 네. 그리고 우리가 헬스장에서 뭐 PT라고도 하죠. 네. PT와 필라테스 둘 중에 예를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뭐가 서로 다른지에 대한 좀 비교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무줄을 쭉 늘리면 이게 네. 신장성 수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늘어나는 수축이고 웨이트는 이렇게 뭐라 하죠? 텐션을 꽉 홀드해서 그렇죠. 해주는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체형을 조금 바꾸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좀 어깨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뭐 아니면 허리가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필라테스를 좀 추천을 해요. 필라테스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따 운동에도 보여드릴 건데 네. 허리가 되게 불편하시거나 하면 큰 근육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있는데 안에를 채워주시게 되시면 그 허리 통증은 좀 되게 많이 완화가 되시고 거의 이제 완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내 컨디션만 좀 괜찮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작은 근육을 조금 채워서 통증을 좀 줄이시는 게 전 더 추천을 해드리고 50대, 60대, 70대는 웨이트를 좀 권장하고요. 한 30대, 40대는 좀 체중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분들은 웨이트도 되게 좋긴 한데 병행을 하면 훨씬 좋긴 해요. 제가 지금 필라테스랑 그 웨이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몸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좀 달라요? 네, 좀 달라요.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웨이트고요. 그 만들어진 거에서 곡선을 좀 만들어주는 건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곧게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필라테스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좀 만들고 싶어. 그럴 경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준 거, 크게 곡선을 만들어주는 건 웨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를 말씀하셔서 말인데 요즘 여자분들이 필라테스 또는 요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몸의 뭐 자세, 네. 곡선, 네. 그리고 다듬어주는 뭐 쉐입 그런 네. 걸 한다면 네. 또 그럼 요가 같은 건 또 어떤 효과가 제가 있을까요? 요가는 가르쳐 본 적은 없고 제가 요가를 배워본 적은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스트레칭 위주인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게 저는 제 그러니까 되게 비기너여서 되게 초급반이어서 제가 간단한 동작만 해서 그런지 스트레칭 위주로 되게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웨이트를 가르치다 보니까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플랭크 자세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육을 홀드한 상태에서 그 주변 근육을 쓰는 게 필라테스. 웨이트는 가장 큰 근육을 여러 군데를 자극해 주는 게 웨이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필라테스의 힘듦과 네. 웨이트의 힘듦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차원이 틀려요. 어떤 게 좀 엄청나요. 다를까요? 웨이트는 순간힘을 쓰기 때문에 한 번이면 되는데 필라테스는 홀드된 동작에서 여러 가지 근육을 쓴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걔는 우리 이론상 근육은 7층이래요. 이 한 장의 근육을 쓰는 느낌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땀도요. 필라테스가? 네. 웨이트는 순간 힘을 써가지고 지구력이 없는 아이예요. 네. 웨이트는 물론 중간에 홀드하고 하면 지구력이 생기긴 하겠지만 필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지구력과 홀드되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력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듦이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해보셔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필라테스를 막연히 좀 해보고 싶다,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시아님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시아님은 어쨌든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데 웨이트는 하기에 조금 무섭다 막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으면 네. 필라테스를 좀 권장을 하는 게 필라테스는 매일매일 해도 써도 되는 근육이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웨이트는 근육이 크게 찢어지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네.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되게 빨라요. 운동할 때만 엄청 힘들고 그 다음날 한 이틀 3일 아프고 금방 또 다시 좋아지고 근데 웨이트는 한 3, 4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하게 하면. 그래도 나이가 한 5, 6,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병행하셔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네. 필라테스랑 웨이트. 네. 네, 웨이트를.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웨이트도 되게 좋지만 필라테스도 저는 권장을 해요. 어차피 두 개의 근육을 같이 쓰는 거니까. 네. 필라테스는 작은 근육이라면 웨이트는 큰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큰 근육을 쓸 때는 작은 근육이 놀고 있고 작은 근육을 쓸 때는 큰 근육이 놀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왜 같이 해주냐면 큰 근육이 발달되고 안에 근육이 발달이 안 되면 통증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안에를 채워주고 위에를 더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뭐 예능이나 뭐 유튜브를 보면 사실 필라테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저는 사실 뭐 의자 같은데 누워서 네.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다리를 오므렸다가 접었다가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요가 아니에요? 야, 아니, 어디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포머나 뭐 기계. 캐딜락이나 네. 맞아요. 나무로 된 기계 네, 위에서 맞아요. 누워서. 리포머예요. 네. 그게 저게 뭐가 힘들까? 저게 운동이나 될까? 오십시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건데 남성분도 하시나요? 엄청 많아요. 필라테스 남성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남자분도 요즘은요 요즘은. 되게 보기가 좋게 젊은 부부들이 같이 와서 듀엣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듀엣을 해요? 어떻게 듀엣을 해요? 같이 운동을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리포머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아. 듀엣이라는 그런 그 상품을 끊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오셔서 같이 땀을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몸으로 같이 이렇게 너무- 하트를 그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듀엣이 아니라 듀엣이 좀 같이 아니라. 뭐 춤을 커플 추고 요가 막 건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야.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아. 막 뽕냥뽕냥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 아니, 집에서는 하시지 왜 여기 와서 그런 걸 하시나 했죠.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아니고. 저도 그 아까 뭐 예능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되게 유명한 뭐 이런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도 여가 시간에 네. 필라테스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재활로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남자- 보통 이제 어. 필라테스가 재활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필라테스를 하시면서 좀 더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으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육은 웨이트를 해도 필라테스를 해도 근육은 쓰면 쓸수록 탄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많이 유연해지긴 하는데 여전히 뻣뻣하더라고요. 에이, 또 이렇게 겸손까지. 선생님이 뻣뻣하시면 저희는 정말 네, 저희는 걸어다니는 목탁이죠.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어떤 동작들을 보여주실 건지 궁금해요. 저번 주에 우리 그 코어랑 등만 제가 보여드리고 그 허리랑 다리를 제가 못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코어, 등, 허리, 그러니까 코어 등은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못 보여드린 허리랑 다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난 후에 시간이 되면 코어랑 등을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폼롤러, 집에 계신 폼롤러로 저희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표님이 필라테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 남자래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 조셉. 지금 조셉? 조셉? 조셉. 아는 척. 우리 조셉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야? 어제 통화했어요? 네, 어제 통화했죠. 잘했구나, 조셉. 필라테스를 만든 사람이 남자분이시고 조셉 필라테스라고. 그러니까 뭐 남녀가 진짜 다 하기 되게 좋다라고 장성희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필라테스를 당장 진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시안 씨랑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오늘 그러면은 자, 필라테스에 앞서서 정말 집에서 더 편하고 간편하게 폼롤러로 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완화 운동과 그리고 그 코어, 허리 뭐 시간이 되면 다리까지 쫙 선생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허리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저번 주에 못 보여드린 허리랑 다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코어랑 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폼롤러를 갖고 오시고요. 제가 저 이렇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해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하실 건데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쓰여요. 그래서 다리는 내 골반 라인만큼 그냥 어깨보다 조금 더 접게 그냥 골반 라인만큼 벌리시고요. 폼롤러로 양 끝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폼롤러가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 무릎까지 그대로 갖고 오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이 이렇게 동그래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등의 근육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폼롤러를 허벅지 대시고 나서 허리를 펴야 돼요. 고개를 들고 만약에 전 고개를 숙이니까 자꾸 등이 동그래져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고 그 앞에다가 가짜 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보면서 쭉 내려가시면 허리는 펴질 거예요. 등을. 쫙 펴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무릎을 이렇게 펴고 내려가니까 무릎이 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밴딩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뺐을 때 허벅지 햄스트링이나 무릎이 아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밴딩 해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또 쭉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유지하는 게 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동그래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무릎 밴딩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엉덩이가 뒤로 빠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갈 때 이렇게 무릎을 접으라고 했지 하면서 무릎을 접어 내려갔는데 허벅지랑 무릎은 허벅지 붙어 있으라고 해서 붙어 있었고 무릎을 접으라고 해서 무릎을 접었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되면 무릎이 발끝보다 밖에 많이 나가서 무릎이 다쳐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엉덩이 빼줘서 무릎 밴딩된 상태에서 발목까지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시면 돼요. 발목까지 갔다가 그대로 맞아요. 갑자기 확 일어나지 마시고 맞아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 해주시면 중요하다. 되고요. 자, 이제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여기서 계속 할까요? 네. 자, 손은 이렇게 한 손을 여기다 잡고 폼롤러를 내 왼쪽 다리에 이렇게 좀 가까이 두세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쪽 방향을 선택한 거니까 자, 폼롤러를 잡고요. 한쪽은 손 허리 이렇게 해서 런지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폼롤러를 잡고 있는 요 가까이 있는 다리 왼쪽 다리를 제가 뒤로 보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뒤로 갈 거고 내쉬는 호흡에 일어나실 거예요. 폼롤러를 왜 잡고 있냐면 이렇게 일어나실 때 앞으로 쏟아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폼롤러를 지탱을 해서 얘를 손을 누르면서 일어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무릎이나 이런 데 많이 과도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근육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 잡고 하게 돼서 했었을 때는
다른 회원님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몸이 흔들리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폼롤러를 잡아서 정확하게 근육을 쓰고 올라오시면 좋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지금 보이시나요? 기역과 니은이 보여요. 그렇죠? 요 라인으로 다 오시면 되시고 여기서 좀 짧게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릎이 조금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잘 쓰시려면 넓게 벌려서 기역과 니은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충분히 넓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왼쪽 다리 5개, 오른쪽 다리 5개씩 하시면 되시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스쿼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스쿼트는 손 가운데에 두시면 되세요. 내 중심에 두시면 되시고, 스쿼트를 가운데로 다리를 양 사이드로 벌려주세요. 그래서 발끝은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네네네. 그래서 발끝은 일자가 아니고 양 끝으로. 그래서 약간 개구리 자세로 앉으실 건데요. 네. 여기서 포인트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앞으로 밀면서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을 앉을 때 몸이 앞으로 쏟아지는 회원님 되게 많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딱 잡고 앞으로 밀면서 운동을 하시니까 허리들이 다 꼿꼿하게 서시더라고요. 발끝에 근데 포인트가 살짝 밖으로. 사이드로. 네. 그래서 다리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어떤 회원님은 이렇게 제가 폼롤러를 잡았어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회원님도 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다리가 벌어진 만큼 무릎이 이 바깥으로 사이드로 벌어지셔야 되세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그래야 상체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약간 좁히면서 오므리는 듯이 아니라 벌리면서 바깥쪽으로. 선생님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어요. 폼롤러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허리 세워서. 폼롤러에 힘을 조금 두고 싣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는 이유가요. 몸이 쏟아지지 말고 얘를 그냥 이렇게 손을 걸쳐서 힘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걸쳐도 몸이 쏟아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회원님들이 조금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 런지나 스쿼트 시킬 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쏟아지니까. 균형도 많이 잃고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생각해 놓은 게 이 폼롤러인데 80대도 되게 잘하시고요. 70대도 되게 이 동작을 잘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닿는 면적이 좀 미끄럽지 않은 곳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되게 괜찮고 맞아요. 제가 밑에는 다 항상 카페트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좀 다리 때문에 요즘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다리 근육을 좀 키우고 나면은 넘어지는 횟수도 좀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다치는 그 부위도 되게 많이 틀리고 최근에 회원님이 넘어지셨는데 코랑 하체가 힘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살만 까진 회원님이 계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다친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이거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거 다리 다 나으면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할게요. 되게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게 넘어지신 거야. 아이고, 그냥 어디 걸려서 넘어진 거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런지 먼저 하시고 스쿼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손 허리 하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하시면서 다리 벌려주시고 기역 니은 만들어준 다음에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만약에 5개에서 10개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똑같이 오른쪽 왼쪽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 우리 다리 2개예요. 하나씩 하시면 안 돼요. 자, 힘들어서 조금 안 돼. 아니 그럼 선생님 양쪽 다 돼. 하나 하고 힘들어서 한 5분 쉬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녹음하셨다가 녹음했다가 안 돼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는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한 다음에 잠깐 내일 해야겠다. 안 돼. 세트가 끝나고 쉬십시오. 끝나고. 네, 그래서 스쿼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쿼트는 내 중심에 두시고 스쿼트 바깥으로 양 끝으로 발을 팔자 모양으로 양 사이드로 벌려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맞습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 세워주시고 해요. 뻗어야지만 허리를 세우실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얘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멀리 요 가운데 내 걸음에서 1, 2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발이나.
자, 숨만 쉬고 내쉬는 그대로 밀어서 허리 세워주시는 거예요. 폼롤러는 그냥 도와주는 아예 도구일 뿐이지 얘로 힘을 지탱하게 되면 다치시니까 꼭 유의해 주세요. 네네네. 옆에서 누군가가 좀 지켜보고 있으면 더 확실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코어 운동 하나 보여드릴 시간이 될까요? 네, 됩니다. 네. 그럼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허리와 다리를 한번 저희가 또 폼롤러를 통해서 운동을 해봤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코어 운동을 해드렸는데 복습 겸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저번- 사실 코어 운동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지난주에 못 보셨던 분들 네. 계실까봐 네. 다시 한번 복습으로 또 알려주십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누우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서 허리에 두시는 거예요. 예, 여기 어디 있어요? 네, 저 놔두고 네. 싶다. 네, 허리가. 자, 네. 제가 저번 주에는 얘를 일자로 했어요. 일자로 해가지고 요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제가 누웠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똑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복행근을 더 많이 쓰는 거를 고민해서 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일자로 하셔도 되고 저번 주 거 지난 주 거 참고하시면 일자로 하셔도 되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가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팔 여기 안끝으로 잡으시고요. 다리는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해서 오른발 무릎 하나, 올리시고 왼발 자, 하나. 내려가게 되면 기억하실 건데요. 네. 숨 마신 호흡에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를 그냥 쭉 내려주시면 맞아요. 됩니다. 근데 네. 더 내리게 되면 이게 무릎을 접어서까지 완전히 내리게 되면 허리가 다치세요. 제가 그렇기 이 자세를 때문에 따라해봤거든요. 한번. 네. 제가 네. 따라해봤는데 너무 지금 힘들죠? 내리는 순간 있죠. 그 네. 내리는 그 이게 이렇게 요 내리는 느낌? 요게 약간 덜덜덜덜. 덜덜덜덜 거려요? 근육이 많이 약한 거예요. 많이 키워주세요. 아우, 근데 처음에 다 그런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요. 처음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딱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서 홀드해 주는 거야. 거기서 한번 쉬었다가 1초 버텼다가 이게 제일 힘든데. 버텼다가 다시 이렇게 갖고 오시고 다시 숨 마신 호흡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쉬는 밑으로까지 호흡에? 내려갈 필요 없고. 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발을 내려서 구부려서 내려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을 펴서 무릎 펴고 딱 내려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일자로 누워서 척추에다가 맞아요. 이제 폼롤러를 이렇게 대고. 하셨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세요 맞습니다. 하시고, 발목, 난 발목 안 닿아요, 무릎,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 안 닿으면 허벅지. 그 대신 허벅지 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 올라가니까 무릎을 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발끝, 무릎을 펴서 발끝,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어떤 회원님은 이거 하셨는데 발가락이 닿는데 발목 무릎을 다 터치하셨대요. 네. 아니에요. 다 발가락 아니에요. 발가락 닿으시면 그거대로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개 중에 맞아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세개 중에 되는데. 네. 그래도 운동 많이 하셨네요. 그분은 네, 다행히. 맞습니다. 코어가 귀여우시죠? 단단하셨겠네요. 지금 방금 보여주신 마지막 동작은 네. 우리 폼롤러 위에 누우셔서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결리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럴 때는 폼롤러 위에만 누워 있어도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약간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정말 폼롤러 집에 하나씩 있으시고 또 없으시더라도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저렴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더 싸졌더라고. 아마존 들어가 보니까 더 싸졌어요? 어. 가끔 프라임 기간이어서 그런가? 오늘이 또 프라임 기간이에요. 더 싸졌어요. 오늘 진짜 사시면 더 되겠다. 10몇 불에 막 네. 정말 더 싸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쯤 집에 필수품으로 있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효자 상품이에요. 그런 것 아니 같아요. 어디 10몇 불에 20몇 불에 맞아요. 몸에 진짜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막 네. 아픈 곳 결린 곳 풀릴 수 있고 네. 방법은 물론 우리 장성희 쌤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만 따라하시면요 진짜 매일매일만 하셔도 그 몸속의 피로가 딱 풀리는 느낌을 느끼실 수 맞아요.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 되나요? 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릴 게 좋습니다. 뭐냐면 네. 그 컴퓨터 많이 하시거나 운전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여기 견갑 거근 저번에 알려드렸던 아파요. 여기 날개뼈는 등이 아프시잖아요. 네. 폼롤러를요 어디다 두냐면 날개뼈 밑에 여기 튀어나오는 바로 밑에 있죠. 날개뼈 여기 바로 밑에 여기다가 폼롤러를 두시면 되세요. 두고
누우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 머리를 서포트 해주시고 그대로 고개를 다운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 그냥 가만히 네, 일어났나요?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해주셔도요 등이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네, 맞아요.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릎을 접고 손 머리 서포트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목 다치세요. 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벌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폼롤러의 가장 포인트는 날개뼈 있는데요. 날개뼈 바로 밑에. 그 밑에인 상태에서 여기서 폼롤러를 대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후 어떤 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만 해줘도 등이 엄청 시원하세요. 한 몇 번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지럽지만 않으면 5번 정도가 좋고요. 네. 저는 보통 회원님들 시킬 때 이렇게 해서 3초만 홀드해 보세요. 몸에 힘을 빼보세요. 그럼 팔이 이렇게 있다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시거든요. 여기서 제가 3초를 세워드리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 힘 주셔서 머리 서포트해서 올라오세요 하면 이렇게 오세요. 이거 한 5번씩 3번 반복해 드리면 다들 등이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하세요. 이하님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전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저도 항상 이렇게 좀 쑤그리고 있다 보니까 거북목처럼 맞아요. 그 운동이 필요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가서 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되세요. 네. 좋습니다. 홈롤러 하나로 이렇게까지 우리 몸을 자유자재로 풀어주고 또 호흡을 해주면서 또 혈액순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꼭 이거 기억하셔서 우리 장성희 선생님이 하신 영상 꼭 기억하셔서 집에서 여가 시간에 쉬실 때 또는 주무시기 전에 부부가 함께 봐주셔도 좋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푸는지 폼롤러를 이용해서 또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장성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